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용 세무사입니다. 건설업 전문 이수용 세무사, 건설업 기업 진단 전문 이수용 세무사. 자, 건설업 기장 필요하시면은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기업 진단 필요하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뭐 오실 필요까지 없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건설업 자본금, 연말 자본금을 스스로 계산하기 위한 긴 여정을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 자본금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하는 방법.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첫 시간에, 그러니까 아마 두 번째 영상이었을 텐데, 제가 자본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죠. 이게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 3조에 나와 있는 건데, 요 그림을 제가 일부러 안 지웠습니다.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게 다시 한번 요 그림을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거를 지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네요. 이 재무상태표는 BS라고 하고, 왼쪽이 자산, 오른쪽이 부채와 자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무상태표. 요거는 회계 개념이죠. 자, 여러분들 기업 진단을 하면은 그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이제 흔히 그 기업 진단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식 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재무 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입니다. 재무 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재무상태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같은 개념입니다. 기업진단이라는 건 뭐냐면 건설업자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 현황을 파악을 해서 건설업 자본금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자, 시작은 회계 기준에 의한,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상태표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한다고 그랬죠? 부실자산을 뺀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빼지요? 겸업자산을 뺀다라고 했죠. 그리고 부채는 빼는 거는 없고 어떻게 해요? 부해부채를 가산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자산 쪽에서 지금 요게 이쪽에 왼쪽의 총량과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합한 요 총량은 이게 대등한 금액이거든요. 일치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이 빠져버렸다라고 하면은 요 자본은 이렇게 부실자산 빠진 것만큼, 그 다음에 겸업자산 빠진 것만큼 이렇게 축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해부채가 가산이 되면은 가산된 만큼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니까 결국은 요 금액이 건설업 자본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는 거죠? 예, 당연히 기억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기업 진단이란 건설업 자본금을 계산하는 것이란 어떻게 한다고요? 자,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재무 상태표에서 어떻게 해요? 자산 중에서 자산은 부실자산을 빼고 겸업자산을 빼고 부채는 부해부채를 가산하면은 조정되는 자본금이 건설업 자본금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요거를 제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달리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부실자산하고 겸업자산이 빠져나가면은 이쪽 자산 쪽에서 부실과 겸업이 빠져나가면 남는 건 뭡니까? 이게 건설업 자산 아닙니까? 건설업 자산. 그쵸? 네. 그리고 부채 쪽에 부해부채가 가산이 되면은 요 부채를 뭐라 그러죠? 요 부채를 건설업 부채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업 부채. 그러면은 자,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잖아요. 이 금액은 건설업 자산에서 건설업 부채를 뺀 금액이 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산수 아닙니까? 산수. 자, 그러면은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요 건설업 자산, 요거는 뭡니까? 건설업 자산.
저하고 자산 10개를 봤는데 그 중에서 왼쪽에 있던 거 인정되는 자산이 건설업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업 자산 10개 계정 과목 중에서 인정되는 자산이 건설업 자산입니다. 자, 그리고 부채는 그대로 남겨놓고 여기 자본인데 이 자본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내건축공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등록기준 자본금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실내건축공 사업을 하는 회사는 이 금액이 건설업 자본금 이상이 1억 5천만 원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건축공 사업을 하는 회사면은 3억 5천만 원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를 이쪽 자본을 제가 지어 놓고 뭐라고 쓰냐면은 여러분들의 등록 기준 자본금 이상이 나와야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표가 어떻게 변하느냐? 다시 결론은 요건데요. 자, 보시죠.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자, 이쪽은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다 더한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이쪽은 부채, 재무상태표의 부채 총계, 그리고 여기에 엄밀히 따지면은 부채가 가산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저하고 부채 정리할 때 최근 추계액 정도만 정리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DC형으로 가입했을 때는 그것도 고려할 필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 부채 없다라고 가정하면은 BS 부채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쪽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건축공사하면 1억 5천만 원 또는 뭐 건축공사하면 3억 5천만 원 그리고 뭐 집안조성과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면 특례 적용받아서 2억 2,500만 원, 토철상 3개 다 하면은 3억 7,500만 원. 여러분들 등록기준 자본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등록기준 자본금. 자, 그러니까 부채에 등록기준 자본금 더한 것과 이쪽에서 다 빼고 남는 건설업 자산, 즉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는 금액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커야 됩니까? 이쪽이 더 크거나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적격이 나온다 이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자, 제가 이 표, 이것도 산수지만 이것도 보기 싫다 그러면 이 그림 생각하시면 돼요.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과, 자, 여러분들 BS에 있는 부채, BS의 부채 합계 나오거든요. 그 금액에 여러분들 보유 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을 더한 금액, 요거를 양쪽에 놓고 비교를 해서 인정되는 금액이 더 많이 나오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나 간단한지 저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교환을 다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다 검토한 내용들입니다. 자, 3장 보시면 건설 자본금 계산 나와 있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인정되는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자산입니다. 자산. 이게 뭡니까? 이 위에 다 봤어요, 우리. 현금이면은 뭐요? 자본총계 1%, 예금이면은 30일 평균 잔액, 매출 채권이면은요, 공사미수금이면 2년 이내에 공사미수금, 그 다음에요, 대여금 이런 거 없잖아요. 그 유가증권이면은요, 공제자 출자금 거의 하나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네. 재고자산, 이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전부 부실자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대여금, 이런 거, 선급금. 선급금은, 전문일 때 뭐 이상한 거, 외주비 선급금 이런 거 올려놓으면은 부실자산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선급금도 거의 없습니다. 인정되는 거. 그리고요. 대여금도 없고요. 가질금이니까 전부. 그쵸? 그리고 임차보증금, 보증금은 일부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무실 보증금 있으니까요. 그리고 렌터카라든지 리스 차량 있으면 보증금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유형자산, 여러분들 직기, 비품, 기계장치, 차량 본인 소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된 금액만큼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제가 첫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이제 펼쳐보면은 매지가이처럼 툭 튀어나올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재무상태표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자, 보통예금 인정되는 거 현금 1%, 제가 나열했지 않습니까? 현금 1%,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30일 평균 전에, 공사미수금, 출자금, 임차보증금, 유형자산,
요 정도일 겁니다. 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이 개정 과목 가지고 구성이 다른 거일 뿐이에요. 공사미수금이 많은 업체들이 있을 수 있고, 공사미수금을 전부 회수해가지고 보통예금, 예금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예금도 없고, 공사미수금도 없고, 가져금으로 다 쓰셔갖고, 미달이 왕창 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매즈가이처럼 튀어나온다는 게 요 정도 개정 과목밖에 없어요. 사실 인정받을 게.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먼저 뭐를 계산해요? 여러분들? BS, 이게 BS 재무상태표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재무상태표의 부채 총계와 뭐를 더해요? 여러분들 업종, 보유 업종의 등록 기준 자본금을 더해요. 일단 요거를 더해서 금액을 써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를 1번 현금 자본 총계 1%, 2번 예금 30일 평잔, 그 다음에 3번 공제조합 출자금, 시가평가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시가평가 하시고요. 네 번째, 공사미수금 빠졌네요. 공사미수금 2년 이내 거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돈 못 받은 거. 자, 다섯 번째, 유형자산 일부라는 거는 감가상각 반영됐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임차보증금. 이게 답니다. 이게. 이 금액만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해놔요. 그래서 자, 이렇게 비교해서 어떤 게요? 이게 크거나 같아야 적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쪽이 크다라고 하면은요, 큰 만큼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자본금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그림을 쪼개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XX건설은 보유 업종이 실내건축공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 알잖아요. 우리 등록해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BS, 제가 재무상태표를 여기에 표시를 안 해놨는데, 이 회사의 가결산 재무상태표 또는 실태조사 받는 상황이라면 정기결산 재무상태표를 갖다 놓고, BS의 부채총계를 보니까 2억 원이에요. 그러면 2억 원에 1억 5천 더하면 3억 5천이죠.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여기에 이 위에서 실질자산으로,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는 거 다 더한 게 3억 5천 이상 나오면은 적격. 3억 5천에 미달하면은 부적격, 미달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무상태표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가정을 해볼게요. 이 회사에 현금도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의미 없다라고 보고, 보통 가결산 재무제표 또는 정기결산 재무제표에 보통 예금이 1억 원이 있었는데, 이거는 30일 평균 잔액이 1억 원이 꽉 차요. 그리고 60일 거래 내역도 다 제시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면 1억 원이 다 인정이 되죠. 그리고 공사미수금, 자, 12월 31일 이전에, 자, 내가 공사를 다 해주고 청구를 했는데 돈을 아직 못 받은 게 5천만 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회계 기말 이후에 돈을 받았겠죠. 그러면은 12월 31일 기준일, 회계 기말 현재는 미수금이니까 이것도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되고요. 출자금, 자, 실내건축공사업 지금 25년 지금 10월 현재 53자 5,04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대략적으로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임차보증금, 이 회사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주고 있는데 1,000만 원 보증금 송금증 있습니다. 내역 있습니다. 실질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차량이라든지 직기, 비품, 시설장치, 공과 기구 다 해가지고 감가상각하고 나니까 1,000만 원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거 다 인정받는 금액이잖아요. 이걸 더해요. 다 더했더니, 그럼 이 회사는 인정받는 금액,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2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아까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요? 3억 5천, 지금 2억 2천만 원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3억 5천만 원, 이쪽이 훨씬 크잖아요. 얼마가 크죠? 1억 3천만 원이 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미달이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죠. 이게 3억 5천 이상이 돼야지, 크거나 같아야지 적격인데 2억 2천이니까 1억 3천만 원이 모자르잖아요. 그러면은 미달 금액 1억 3천만 원. 자, 이게 정기결산 마감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실태조사 걸리면은 여러분들 영업정지로 가는 거고요. 지금 가결산을 했는데 미달 금액이 1억 3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자, 모자르는 금액,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가지급금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가지급금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받는 자산, 여기에 있는 자산으로 대체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자산 중에 공사미수금을, 있지도 않은 공사미수금을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이건 불법이에요. 큰일 나요. 그런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자금, 출자를 더해요? 출자 더할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내가 예금으로 가지고 나중에 쓰면 되는데 왜 출자를 더할 필요 없죠. 임차보증금? 보증금을, 이것도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임대인한테 보증금 더 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유형자산을 막 사들일 수도 없는 거고 필요도 없는 거.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보통예금. 자, 그러면은 보통 예금으로 1억 3천만 원을 넣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가지급금은 누구죠? 주주 임원, 뭐 종업원인데 주임종인데 보통 주주 또는 대표이사, 주주나 대표이사 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가져간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져간 돈이니까 다시 갚으라 이 얘기예요. 1억 3천만 원, 좀 여유있게 플러스 알파 2천만 원 해서 1억 5천만 원을 12월 31일 이전에 갚으세요. 그러면 예금이 플러스 1억 5천만 원이 늘어나죠. 자,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요 1억 5천만 원이 늘어났으면 기존에 1억 원하고 1억 5천하고 총 2억 5천이 됐죠. 그러면 이제 적격이 되는데, 문제는 예금은 어떻게 해요? 30일 평균 잔액으로 계산하고 60일 거래 내역을 제시해야 되니까 이때 예금은 60일 이상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예금 연말에 부족한 거, 이거를 대표이사가 상환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상환을 못하면 또 돈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빌릴 때 최소 60일짜리 사러 다닌다고 말씀드렸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본금 계산하는 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정 과목 안에서 어지간하면 다 끝납니다. 그냥 이 개정 과목 여러분들이, 대표님이 재무상태표 갖다 놓고 막 이것저것 보실 필요 없어요. 이 개정 과목, 이 금액이 얼마인지 보셔갖고 여기다 기재해서 이거 다 더한 금액이, 자, 위에 이 금액과 비교해서 더 큰지 요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간혹 이러신 분이 계십니다. 자, 요거를 어떤 것과 비교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가 건설업 대표님이 내가 요거 건설업 자산 아닙니까?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는 거 다 더해보니까 2억 2천만 원이에요. 근데 나는 실내건축공사업이니까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이쪽이 더 크니까 적격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요? 이분은 부채를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쵸? 우리가 계산한 이거는 자산이에요. 자산. 그리고 요 1억, 비교하는 1억 5천만 원, 실내건축공사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그러면은 자본금이라는 거는, 자본이라는 건 제가 뭐라고 했죠? 산수해 한번 해보자고요.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자본금이라는 거죠. 부채를 고려를 안 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항상 뭐다? 1억 5천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BS의 부채를 함께 고려해서 이 금액 이상 나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지금 제 유튜브 보시면은 한 21년 요때쯤에 자본금 계산하는 방법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또 이 영상을 찍어갖고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저도 바쁘다 보니까 지금 몇 년 만에 유튜브로 다시 이제 영상을 새로 올리고 있는데, 그때 올렸던 건 가산법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저 같은 진단자들이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을 해요. 저 차감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BS에서 자산 쪽에서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제거하는 거. 이게 그 진단지침 3조에 부합하는 기업진단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업진단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인정받는 거 다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등록기준 자본금과 재무상태표의 BS 부채를 더한 금액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요거를 가산법이라고 불러요. 가산법.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가산법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수할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 빼는 거는 내가 잘못 빼면 문제가 생기지만, 가산법은 되지도 않는 걸 더하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될 것 같은데 그냥 막 더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너무 명확해요. 현금 자본총계 1%, 예금, 뭐 30일 평균 안에 60일 거래 내역, 출자해서 증명에 나오는 거 이렇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수할 일이 없다는 거죠. 자, 요 개념 잘 이해하시고, 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 자본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거를 지금 요때 10월 이후에 11월, 12월 막 요때 해가지고 하려니까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또 큰돈 들여갖고서 자본금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평소에 좀 관리를 하시면서, 물론 원인은 명백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금 때문에 발생되는 건 명백한데, 평소에 가지금이 발생하더라도 회사에 이익이 나오면 죄다 가져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부 좀 유보시켜놓고 등록기준 자본금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은,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연말 돼가지고 자본금 구하러 다니고 막 이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 자금 압박도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게 건산법이, 어찌 보면 건산법이 원하는 자본금 관리에 전혀 적합한 모습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 이 관리하는 게 여러분들 스스로 벅차다 그러면은 저 같은 건설업 전문 세무사한테 오시면은, 자, 이런 어떤 임박해가지고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를 한 몇 해만 지나면은 뭐 이렇게 조금씩 제거를 해 나가서 나중에는 건설업 자본금을 자연스럽게 맞출 수 있게 맞춰지도록 이렇게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 하니까, 자, 여러분들 건설업 관리하시는 데 있어 저 같은 건설업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말 자본금 계산, 건설업 자본금 계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대표님들도 요 영상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업 건설업 경리분들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업 관리하시는 세무사나 회계사 사무소 직원분들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시고, 물론 기업진단 필요하신 분도 연락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